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타볼리즘의 모델링에 대해서 배웠고, 스토이키오메트리라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메타볼릭 모델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토이키오메트리를 이용한 게 이제 메타볼릭 플럭스 어널리시스 계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플럭스 밸런스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엘리멘터리 모드 어널리시스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이 매스 밸런스에서 맞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가정을 하지 않으면 별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티오레티컬하게 이 뭐 어떤 미생물이나 아니면은 이런 생물체가 어떤 메타볼릭 스테이트에서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걸 티오레티컬하게 이 범위 안에서만 존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하는 데는 굉장히 적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많이 생산하려면은 어떤 쪽으로 메타볼리즘을 시프트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맥시멈 일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우리 실질적인 박테리아의 메타볼리즘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박테리아는 굉장히 계속 변하는 환경에 있는 거고,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을 가능성이 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전에 배웠던 모델이 유용하기도 하고, 뭐 논문 좋은 거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툴이긴 합니다만, 또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키네틱 베이스의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 그걸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우리 그 스토이키오메트리 베이스의 이런 수식을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이런 식의 어떤 x라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으면은 그 x는 이런 식으로 디케이 한다, 뭐 플러스가 되고 들어오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없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식이 만들어져 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엔자임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케미컬 리액션에 적용이 되어 왔고, 그래서 이것들이 뭐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와 더모다이내믹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뭐 아레니우스의 법칙을 따르고 이 K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어 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서브스트레이트가 인발브 하게 될 때는 2차 반응을 하게 된다. 뭐 아니면은 하나가 두 개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2차 반응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스 액션 키네틱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1900년 이전에 도입이 됐고, 그거를 그전에는 설명하고자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바이오케미컬 리액션은 이게 그렇게 유용하지 않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이제 1900년을 넘어오면서 헨리 마이클리스 멘텐이 이제 마이클리스 멘텐 이퀘이션을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할 때도 쿼지 스테이티 스테이트를 가정을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ES의 농도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거의 없다. ES는 거의 일정하다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수식을 도출한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쿼지 스테디 스테이트 어썸션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뭐 이 두 개의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게 되는 이퀘이션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km 값에 따라서 이런 식의 서로 다른 플랫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이거는 이제 V, 그러니까 엔자임의 레이시고, 이쪽은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가 되는 거죠.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 대한 플랫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이 마이클리스 멘텐 리액션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그 히모글로빈 할 때 배웠겠지만 코아퍼러티비티가 있는 그런 엔자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레귤레이션을 받는 첫 번째 패스웨이의 첫 번째 엔자임 같은 경우에는 코아퍼러티비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힐 상수를 여기다 도입하는 것이 정당하다 라고 이제 힐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고, 그런 것들을 도입을 했을 때는 이제 플롯이 달라지는 거죠. 약간 이렇게 시그모이달 커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 숫자에 따라서 n이 1일 때 혹은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숫자가 그 높아져 감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더 시그모이달 커브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시그모이달 커브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첫 번째 엔자임은 저 끝에 있는 만들어지는 프로덕트에 의해서 레귤레이션을 받아야 돼요. 그 프로덕트가 굉장히 많으면 주로 리프레션이 일어나야 되죠. 그 프로덕트가 뭐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꼭 S가 아니라 그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반응이 그것이 많을 때는 뭐 오프가 돼야 되고 적을 때는 온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 힐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큰 것이 더 유리한 플러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오프 컨트롤 타입의 힐 코에피션트를 그런 엔자임들을 많이 갖게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그 다음에 또 엔자임들은 여러 가지 메타볼라이트에 의해서 이제 컴피티티브 이니비션도 받고 언컴피티티브 이니비션도 받고, 이건 많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난 컴피티티브 이니비션도 받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쭉 도입이 됐고 여러분들도 다 배우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풀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하더라는 거죠.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걸, 특히 이게 난리니어거든요. 난리니어는 계산이 그래도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져서 계산은 가능해졌지만 이 프리딕션도 힘들고 뭐 할 수 있는 공식도 별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라이제이션 하자. 그래서 이 이니비터들을 이런 식으로 이 자성을 둬가지고 뭐 0.5성, 뭐 0.7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니어라이제이션 시킨 모델들이 도입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BST 뭐 이런 티오리들이 도입을 되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이니비션을 잘 못 맞추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을 때는 잘 못 맞추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도입이 되고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들이 필요해요. 여기에 이거 다 파라미터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힐 코에피션트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도 있고, 엔자임 하나가 사실 레귤레이션 받는 것이 서브스트레이트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뭐 온갖 잡동사니 메타볼라이트에 다해서 다 이제 레귤레이션을 받는 거죠. 거기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바이오케미스트들이.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들을 측정해가지고 브렌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 각각의 엔자임들에 대해서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 혹은 이 엔자임 리액션들을 케그라든지 잘 아시는 케그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관을 하기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소스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 가장 그 스토이키오메트리 베이스의 메타볼릭 모델링이 가장 하기 힘든 것들이 이런 컨트롤을 알아내는 것에 가장 취약합니다. 옵트 포스 같은 경우는 아니죠. 옵트 렉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넣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메타볼리즘은 이런 피드백 이니비션, 알로스테릭 피드백 이니비션도 받고 코발런트 모디피케이션도 받고, 그 다음에 진 익스프레션에 의한 모디피케이션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소 엔자임에 의한 이게 이제 피드백 이니비션에 대한 효과, 이런 식으로 플럭추에이션이 된다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 아이소 엔자임 같은 경우에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는 얘에 대해서 이니비션을 받고 하나는 얘에 대해서 이니비션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트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에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리액션으로밖에 취급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네틱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시도했던 논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복잡하고 하나의 엔자임 리액션 레이트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키네틱 파라미터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키네틱 파라미터들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파라미터들은 측정을 하고 이 C로 나타내는 컨센트레이션은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엔자임들은 다 세포 안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세포 안에서의 이 키네틱 파라미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세포 안에서는 뭔가를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파라미터 측정이 또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세포를 깨가지고 이 엔자임을 퓨리파이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파라미터는 알다시피 컨디션에 디펜던트하잖아요. 그 측정한 컨디션이 세포 안의 컨디션과 같으냐? 그런 이제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열심히 했지만 그런 문제들을 결국은 해결을 못하더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정을 해가지고 논문 내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그래서 레귤레이션 같은 걸 예측한 논문들도 있긴 하지만 엔자임 키네틱 베이스의 이런 접근 방법도 메타볼릭 모델링 접근 방법도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키네틱 방법의 아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BST 아까 소개해드렸던 BST랑 이제 MCA가 그나마 가장 유명한 이제 그 키네틱의 아류인데 뭐냐면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측정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근데 실제로 엔자임은 요 어떤 이건 타임에 대해서니까 적절하지 않겠네요. 어떤 난리니어한 이퀘이션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어떤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거를 리니어한 이퀘이션이라고 취급을 할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MCA의 대표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MCA에서는 이제 뭐 일레스티시티, 몇 가지를 정의를 해요. 컨트롤 코에피션트와 그 다음에 일레스티시티를 정의를 해서 서브스트레이트의 양에 따라서 플럭스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엔자임의 양에 따라서 플럭스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해가지고 그것들로 리니어라이즈드 된 그 이퀘이션을 풀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있었고, 저도 이제 박사과정 처음 갔을 때 이거를 좀 플럭스 어널리시스의 일부분을 이 메타볼릭 컨트롤 코에피션트들로 대체를 하면은 훨씬 더 플럭스 어널리시스가 더 리즈너블해질 것 같다. 그걸 해보겠냐. 그래서 이제 처음 박사과정 가가지고 처음 했던 게 이거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메타볼릭 플럭스 계산하는데 도입을 해가지고 저도 잘 못하지만 매스메티카 돌려가지고 결과를 내가지고 논문도 하나 냈는데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정확도가 높은 툴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레귤레이션, 컨트롤 이런 것들을 감안한 이런 계산이 아직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카본 13 메타볼릭 플럭스 어널리시스라고 그러고 우리 책의 챕터 8에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험실에서 이걸 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메타볼롬이란 게 뭐냐? 메타볼롬은 메타볼라이트를 전부 다 측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되느냐 일단 박테리아 하나를 보면은 한 600에서 1200개 저번에 우리가 지놈 스케일 모델링에서 봤지만 메타볼라이트 숫자는 한 이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액션은 그거보다 좀 많은 한 뭐 1500개에서 1800개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메타볼라이트 한 이 정도를 재면은 메타볼라이트를 전부 다 잴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메타볼라이트는 굉장히 다이버스해요. 저기 DNA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DNA를 측정한다든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을 측정하는 거랑은 얘기가 다른 문제예요. 너무나 다양한 물질이 존재를 하고 걔네들의 프로퍼티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하이드로포빅한 거에서부터 하이드로필릭한 것까지. 근데 이 다를 측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름은 메타볼로믹스, 그러니까 모든 걸 측정한다는 메타볼로믹스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거는 메타볼라이트 프로파일링 수준인 거죠. 뭐 수십 개, 많아봐야 수십 개 정도의 메타볼라이트를 재는 것이 지금 기술적인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얼마나 되느냐 보면은 세포의 드라이셀 웨이트의 한 3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농도로 따지면은 보통 피코몰 수준이에요. 피코에서 마이크로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있고요. 아주 많으면 이제 밀리몰까지 올라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몰에서 밀리몰 정도까지는 측정이 가능한데 피코몰도 측정하기 굉장히 힘들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타볼로믹스고 메타볼라이트 프로파일링은 그 중에 일부의 메타볼라이트 뭐 어떤 특정한 패스웨이나 어떤 클래스의 메타볼라이트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메타볼라이트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볼로믹스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메타볼라이트 프로파일링인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것과 비교해서 메타볼릭 핑거프린팅 혹은 메타볼릭 풋프린팅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메타볼릭 핑거프린팅이라는 것은 사실은 퀀티터티브 어널리시스는 아닙니다. 그냥 퀀티터티브는 포기하고 그 대신에 가장 많은 측정할 수 있는 한 많은 메타볼라이트를 측정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메타볼릭 핑거프린팅의 개념이고요. 특히나 여기서는 뭔지 몰라도 측정하자. 메타볼라이트 피크가 나오면 그게 뭔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더라도 그걸 측정하자는 것이 이제 메타볼릭 핑거프린팅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피크를 얻자는 것이고요. 퀀티티를 포기하더라도. 그 다음에 메타볼릭 풋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핑거프린팅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미디움으로 시크리션 되는 것들을 되는 것이 이제 풋프린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툴들을 다 합쳐서 이제 메타볼로믹스라고 하고 그래서 아까 이거는 얘기했던 거랑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 측정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툴들이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툴을 쓰고 있습니다. 그 툴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스텝들이 여기에 몇 가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샘플 프레퍼레이션. 이제 세포가 있으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세포를 깨서 메타볼라이트를 꺼내야 돼요. 그게 또 이 DNA나 프로테인의 분석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DNA나 프로테인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아요. 근데 메타볼라이트는 그 안에 많은 엔자임들이 있고 걔네들이 엔자임 리액션을 빠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수초 내에 이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메타볼라이트의 농도 같은 것들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 2분 동안 이렇게 뽑았다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안에 다 농도가 다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퀀티터티브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퀸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세포의 엔자임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 메타볼라이트들이 제 값으로 남아 있겠죠. 그 컨센트레이션을 유지하면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콜드 에탄올 마이너스 70도씨 같은 콜드 에탄올에 샘플을 이렇게 붓는 방법도 있고 퍼크로릭 액시드 같은 데다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샘플링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랙션. 이제 그렇게 해서 세포를 굳힌 다음에 100% 메타볼라이트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100% 이게 퀸칭을 시키면서 많은 메타볼라이트들이 새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뽑은 것이 100%를 뽑은 건지 아니면은 뭐 다 새어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된 퀀티피케이션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익스트랙션도 굉장히 중요한 그 리키지가 거의 없는 익스트랙션 방법을 이제 요것과 연관돼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메타볼라이트를 세퍼레이션 하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냥 프리즈 드라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익스트랙션만 제대로 해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실험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실험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책 찾아본다든지 그 논문을 보면은 거의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좀 더 얘기할 것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메타볼라이트들을 분석하는 방법은 뭐냐,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을 어떻게 어널리시스를 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특히 공학하는 사람들은 메타볼릭 핑거프린팅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그 안에서 플럭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